중용은 유교의 핵심 경전 중 하나로 삶의 균형과 조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다룬 깊이 있는 철학서입니다. 주인은 중용장전에서 중용을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서라고 그의 중용장구에서 언급했습니다. 중용은 원래 예교의 한 편이었습니다. 송나라 때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의가 예기에서 대학과 중용을 따로 분리하여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사서로 했던 것입니다. 중용의 저자는 공자의 손자인 자사, 즉 공급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급인데 생각할 급은 생각할 공급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공급이 집필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사마천의 사기에 공자세가에서 기록이 나오는데 딱 한 줄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자사, 그러니까 공급, 중용. 이 딱 한 줄이 나오는데 이 한 줄을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마천이 공자의 고향인 곡부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답사해서 그 현장 답사한 것을 기초로 해서 적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작의 중용장구의 서에서 적힌 중용의 학통 전수 과정과 작성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용을 지었다는 자사의 생애와 공자와 관계 및 중용을 전술하게 된 배경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중용은 공급, 즉 자사가 지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사는 누구냐? 자사의 아버지는 백입니다. 백어, 즉 백어는 또 공자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공자의 손자가 자사죠. 그래서 이 백어가 50살에 일찍 죽는데, 그러니까 자사의 아버지가 백어인데 백어가 50살에 일찍 죽습니다. 이 백어가 먼저 자기 아버지가 떠나니까 어머니도 다른 나라로 갔다는, 그러니까 좋지 않으니까 기록은 많이 남지 않지만 어떤 기록에는 다른 나라로 이제 재가했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공자는 10살이었고 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공자는 7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73세에 돌아가시니까 공자 그러니까 3년 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바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공자의 나이, 자사의 나이는 한 14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4살 정도인데 이 학문의 기분을 습득할
나이가 좀 됐죠. 더구나 공자가 죽은 후에 그 공자 학당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증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뜬 이후 증자가 논하를 떠나지 않고 공자 학당을 지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사는 공자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또 공자가 죽자 공자의 일반적인 대부분의 그 학자들은 3년상을 치렀는데, 특히 자공은 6년상을 치렀다고 우리는 논어에서 이미 익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공이 6년간 10여 살을 했다면 자사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손자이면서, 공자의 손자이면서 장손이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인 자사로서는 같이 10여 살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때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사가 사상가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중용의 학통 전수 과정을 살펴보면은 유학의 학문의 전통 계보를 처음부터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먼저 요순 임금의 윤집 골중이 나오죠. 우리는 이미 논어에서 이미 공부해 있는 윤집 골중, 이 윤집골중은 바로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왕위를 선의할 시에 한 얘기죠. 그래서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윤집, 진실로 잡아라. 뭘? 골중. 골은 이게 돌골적할 때 나라 골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것, 이런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여기서 중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용을 진실로 잡아라. 이런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가르침에서 바로 중용의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마음의 본체와 공자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음에 요순임금의 교시가 바로 윤집골중인데, 이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도 진실로 등용의도를 잡아라고 교시를 내리면서 유학학통의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왕위를 이을 때도 요임금의 뜻을 보완하여 사람이 마음은 위태롭고 도의 마음은 미묘하니 오직 정밀하고 일관되게 진실로 그 중용을 잡아라라는 신법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왕들, 즉 당왕, 문왕, 무왕들이, 고대 성왕들이 거치면서 이 중용의도는 그것을 집대성한 공자에게 이르러서 사상적, 체계적으로 완비가 됩니다. 그래서 공자의도가 안자, 아내죠. 또 증자, 공자의도가 아내와 증자에게 전해졌고,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증자의 가르침을 받았죠. 받아들여 학통이 계승되었죠. 그리고 그 학통이 자사를 누가 또 사사하느냐? 맹자가 또 자사를 이어받죠. 그래서 자사의 가르침을 맹자에게 전해줘서 맹자가 이를 깊이 이해하고 밝힘으로써 유교의 도통의 계보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사의 중용을 만들게 된 배경은 어디가 있느냐? 자사가 중용을 책으로 엮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바로 가르침이 왜곡 방지와 학통의 수호에 있다고 주의 중용장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도의 오해와 실전, 잘못 전해질 것이 우려돼서 즉 공자가 세상을 떠난 후 10년 후부터는 전국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공자가 세상을 떠난 후 세월이 흐르면서 스승인 공자의 가르침이 변질되고 당대 학자들이 이견과 궤변으로 인해 중용 의도가 있거나 왜곡될 위기에 처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공자가 세상을 떠난 후 10년 후부터 전국시대가 시작된다고 얘기한 것은 바로 전국시대, 바로 춘추 백가들이 아주 학자들이 설이 난무했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사는 도학이 계속해서 쇠퇴하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깊이 근심하여 공자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마음의 법도와 신법이죠. 학문의 근거를 글 형태로 뚜렷이 기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후학들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후대의 학자들이 방황하지 않고 공자의 본래의 뜻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르침을 제시하기 위해서 중용을 자사가 저술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중용의 핵심 개념은 무엇이냐? 이거는 주의 중용 장구에서 중용 장구에서 중용 장구에서 풀이한 내용을 보면은 그 핵심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즉, 중은 중용장구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 불편불기, 무가, 불급, 지명으로 표시를 했고, 용은 평상야, 시의 본문, 불의 계의지사라고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즉, 이 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우편에서 찾으려면 이 가운데 쭉 내려가 있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바로 뚜룰곤변이라고 그러는데 부수에서 찾으려면 여기서 찾아야 돼요. 뚜룰곤이에요. 뚜룰곤이 쭉 내린 게. 다시 말해서 이 곤이라는 것은 위아래로 곧게 뚫고 들어가는 세로선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이러한 중을 중용장정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불편불기 무과 불급지명이라고 했어요. 즉 불편, 치우치지 않고 기울지도 않고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지도 않는 무과 불급. 여기서 이가 빠졌죠. 엔드가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명은 형태죠. A형 없는 형태, 이걸 이제 중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지나침도 미치지 못함도 없는 그런 상태, 이걸 중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이라는 것은 단순히 산술적인 예를 들어서 10의 중은 5다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한 산술적인 중간,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때에 맞춰 딱 들어맞게 행동하는 시중을 의미해요. 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나 때에 맞춰 딱 들어맞는, 응? 딱 들어맞게 행동하는 그런 시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용은 뭐냐? 상야라, 어? 평상야라고 그래서. 응? 평은 평평하고 상식적이고 치우침이 없다 이런 얘기고, 상은 항상스럽고 실제의 마땅한 모습에 가깝다 이런 얘기인데, 중용장구에서는 이것을 시의 본분, 이것은 본분에 의하고 불의 개의지사, 뭐뭐 하지 않는다, 개의한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용이라는 것은 바로 본분을 따르고 개상하고 이상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중용을 합치면은 무슨 말이 되느냐? 중의 상태를 바르게, 평범하게, 그리고 일상 속에서 지속해서 실천하는 그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중의 상태, 아까 가장 중요한 얘기죠. 어떤 상황이나 때에 맞춰서 딱 들어맞게 하는 어떤 시중을 바르고 평범하게,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해서 실천해 나가는 그것을 중용이라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중용이라는 책의 제목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중용의 2장에서부터 10장 사이에서 공작의 말씀이 아닌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중용을 말하지 않는 것도 한 장도 없어요. 위아래의 문장의 형태는 같으나 중용이라는 책의 명칭은 본래 이렇게 해서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자사가 공자께서 평소에 중용을 말씀하신 것을 모아서 이 책을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중용을 가지고 제목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중용의 핵심 사상은 뭐냐? 중용은 유학의 사서 중에서도 인간의 도덕적 실천과 우주의 본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가장 심오한 형이상학적 철학서입니다. 즉 천인 합일은 출발점이다, 지향점이죠. 중용은 첫 구절부터 인간과 하늘의 본질적 동일성을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하늘은 인간에게 본성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이미 하늘의 이치, 즉 천리가 담겨 있죠. 또 성을 통한 합일입니다. 중용 후반의 핵심 개념은 성이에요. 성은 정성스러운 진실됨이죠. 이 성은 하늘의 본체이자 인간의 도달해야 할 최고의 경지입니다. 즉 하늘의 자연스러운 질서, 성에 인간의 정성을 다다름으로 해서 천인 합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숙이, 자기 몸을 닦는 건 바로 하늘과 인간, 천인 합일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 방법이 바로 숙이죠. 하늘이 부여한 본성이 내 안에 있더라도 욕망과 편착으로 인해서 이를 잃어버리기가 쉽죠. 따라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가다듬는 숙의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용이 강조한 숙의의 구체적인 방법은 신독과 치중하죠.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이 될 겁니다. 이 두 개의 개념, 즉 숙의를 통한 천인 합일, 즉
숙이라는 실천적 방법을 통하여서 천인합일이라는 존재론적 도덕적 완성을 이루는 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용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중용의 내용은 중용 장구의 주자 중용 장구를 표준으로 해서 구성체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중용 전체는 33장이에요. 이거를 네 부분으로 나눴어요. 제1장이죠. 수장. 이 1장이죠. 제1장은 전편의 체요예요. 제1편지 체요라고 해서 이 전편의 가장 핵심적인 요지를 적은 그런 장이죠. 그 다음에 1장 다음에 2장부터 11장은 수장 1장을 설명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할 1장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내용을 2장과 1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즉 석수장지의 이 수장 1장의 뜻을 번역한 것이다. 뭐가? 2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 다음 12장에서 이 핵심 개념이 뭐냐? 이 수장 1장의 도불가리, 도는 한시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 뜻을 밝히는 것이죠. 즉 중용장구에는 신명, 수장, 도불, 불의주의. 그러니까 신명이라는 것은 여기서 신자가 나오는데 요 신자는 부수에서 찾으려면 받전자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하나 밑에 하나에서 이 신인데 되게 뭐 원숭이 납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 알리다 이런 얘기죠. 밝히다. 그러니까 명확히 밝히다. 신명이라는 건 명확히 밝히는데 뭘? 수장도 1장의 도를 밝힌다. 뭐라고 아니라는 것을 분리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도는 분리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 이런 얘기. 분리주의는 뭐냐? 도가 떠나서는 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분리. 도는 조금이라도 한시라도 아주 짧은 시간도 떠나면 도가 아니다. 그런 도는 조금이라도 떠나서는 도가 아니다라는 그것을 설명하는 장이 12장이죠. 그리고 13장과 20장에서는 이 12장을 설명하는 장이에요. 그 다음에 21장은 자사승상장, 부자, 천도, 인도지의 자사가 이어받았단 말이죠. 뭐 상장, 우의장들, 그러니까 부자, 공자님의 천도와 인도의 뜻을 우의장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사가 천도, 인도를 논술한 것, 이것이 바로 21장이고 22장과 32장에서 바로 21장을 설명한 것이죠. 그리고 33장은 거일편 지요 이야건지 전편을 요약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전편을 요약한 거. 그러니까 중용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바로 1장과 12장과 21장과 33장입니다. 이 장들을 나머지 장들이 설명하고 있어요. 즉 1장은 2장에서부터 11장까지, 또 12장은 13장에서 20장까지, 21장은 22장에서 32장까지 이것을 설명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장이 1장과 12장과 21장이죠. 그리고 33장은 이 결론이죠. 전편을 요약한 거.
이렇게 해서 중용은 이 네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될 겁니다.